엄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줬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서 받을 게 없어요. 오늘부터 엄마를 다시 떠나보낼 겁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 나도 엄마를 버릴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나를 버리겠다고? 내가 내 엄마야?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나를 처음 버린 것처럼 이제 나도 엄마를 버릴 거예요. 엄마는 나를 떠났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어요. 이제는 엄마가 그걸 느낄 차례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 나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나도 내가 필요해. 필요해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엄마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고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 몇몇은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직장과 넉넉한 재산,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께 효도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을 짓눌렀죠.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따뜻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차갑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상처로 남아 있었죠.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할 나이에 왜 저는 어머니에게 복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게 저에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지금 저는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게 복수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머니에게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는 저 스스로도 쉽게 내릴 수 없었던 결정이었고 아마도 저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는 제가 겪어온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가난은 분명 큰 고통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차갑고 쌀쌀맞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김밥을 싸주고 소풍날 가방에 정성껏 도시락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으니까요. 소풍 전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줄 수 있어? 엄마는 저를 힐끗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울어? 내일 아침에 그냥 밥 먹고 가. 김밥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김밥을 싸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 서운해서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소풍에 가서 친구들이 김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죠. 아빠,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김밥도 안 싸줘? 다른 엄마들은 다 싸주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네 엄마가 워낙 일에 바쁘고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구나. 하지만 다음 소풍에는 아빠가 김밥을 싸줄게.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 응? 그 다음 소풍 때부터 아빠는 서툰 손길로 김밥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그 김밥은 어머니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했고 맛도 조금 덜했지만 저는 그 김밥을 먹을 때마다 아빠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그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그나마 어린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이 되던 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히더니 짧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 거야. 잠깐 기다려. 금방 올 테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잠시 외출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창가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이웃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 어머니 말이야.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더라. 남편 두고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가서 어디서 산다던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나와 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은 참으로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그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던 날이 생각나요. 아빠, 엄마는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한참을 고민한 듯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엄마가 그냥 힘들었을 거야. 그게 다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야?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다. 내 엄마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도 아니야. 내가 알 필요 없는 문제야. 그저 내 엄마가 자기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저와 아버지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동안에도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로 저는 어머니에 대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어머니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어머니와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여전히 차갑고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짧은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날 차라리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2번째 만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이번에도 어머니는 잠깐 말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제 마음속의 미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오히려 그 미움을 더 깊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이후 더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 없이 자라온 제가 가진 선택지는 단 하나였어요.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에 몰두해야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첫 직장은 동대문 의류 매장이었어요. 그때가 1999년, 2000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죠.
인터넷이라는 게 막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감각을 깨달았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옷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눈이 있었고 트렌드를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옷을 판매하는 일이 조금씩 시도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보자마자 이것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인터넷 쇼핑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산다는 것이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해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들보다 먼저 그 시장에 뛰어든 덕분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죠. 사업은 점점 커졌고 저는 성공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소녀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거죠. 사업이 잘 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다들 이렇게 말했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다니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냐는 그 말 속에는 항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하며 아버지를 생각했죠. 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게 제일 기뻐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문득문득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두고 떠났는데 내가 이룬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는 분명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겠지만 어머니에게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 안에서 억누르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친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겠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족의 뒷받침이 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좋은 가정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지. 그 후로도 일에 몰두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가끔씩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제 모습만 보고 저를 부러워했지만 그 성공 속에 감춰진 감정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머니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이토록 차갑게 살아가진 않았을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면 저는 머리를 흔들며 애써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나는 이대로 자라고 있잖아. 내가 더 강해졌고 내가 해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에 집중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여성으로 보였지만 내면의 고독과 상처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잊으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시작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 같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고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 시기 저는 이미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에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효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살아오셨다는 걸 알기에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곤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힘겹게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는 내가 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훌륭하게 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나중에 내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할 거니? 아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저에게는 아빠가 전부예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떠난 건
물론 잘못한 일이지. 하지만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내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래야 너도 편안할 거야.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끝내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세상의 절반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전부였고 그 전부가 사라진 뒤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더욱 혼란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 남은 감정은 오직 어머니에 대한 미움뿐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딸을 키우다 보니 저도 부모가 되었기에 더욱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엄마가 나를 버렸던 그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안고 있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전이었죠. 갑자기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낯선 순간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던 날이었는데 비서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한 여성이 사장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장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다니.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이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정말 기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이제 와서 내 성공을 보러 왔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잡지에 실린 제 성공 이야기를 보고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내게 변명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와의 삶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때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와 단둘이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그리고 난 엄마가 길에서 날 만나고 그 만남을 불편해한 모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어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 늦은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당황스러웠고 그 변명들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제 와서 나에게 돌아온 이유가 순수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 모든 상황이 석연치 않았고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차분히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든 말이 저에게는 마치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미안해서 나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저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미안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떠났던 그날을 잊고 남은 시간을 어머니와 좋은 관계로 보낼 수 있을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의심은 떨쳐낼 수 없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만났던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조차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집에서도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전 그 가정도 버리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8살이나 어린 질이 좋지 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성공을 보고 나를 찾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반성이 진짜라고 믿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나를 또 이용하려고 찾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어머니를 용서하려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돌려주기로. 우선 어머니에게 살기 좋은 쾌적한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전성기 시절 누렸을 법한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죠. 어머니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니.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만 지내면 돼요. 더 이상 걱정할 일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액수로 늘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제가 드리는 돈으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행복해하셨죠. 정말이지.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친구들이 나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성화한 딸이 이렇게 나를 잘 챙기니까 말이야. 이제 내 걱정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엄마는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누리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매일매일 쇼핑을 다녔습니다. 비싼 옷을 사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점점 더 자부심을 느끼며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 보면 이제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겠지?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엄마,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내면 돼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복수의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주는 것들에 점점 더 빠져들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저는 복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가 젊은 남자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딸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나한테 잘해주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더 있으면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야. 딸은 전혀 눈치 못 챌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게 되니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복수를 결심하면서 가끔씩 느꼈던 죄책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철저하게 어머니에게 복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를 속이고 복수를 결심한 제 마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주는 물건들을 받으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싼 가방, 고급 코트, 값비싼 신발까지.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고르고는 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닐 줄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참 잘 컸어. 우리 딸.
백화점 직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성공한 딸을 두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따님이 참 멋지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자랑스러운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딸 덕분이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딸 덕분이고요. 자랑스러운 내 딸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어머니의 그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웠어요? 물론이지.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그런데요,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엄마가 나에게 받은 마지막 날입니다. 엄마는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니?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니? 너도 참 농담을 하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줬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서 받을 게 없어요. 오늘부터 엄마를 다시 떠나보낼 겁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 나도 엄마를 버릴 겁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 듯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나를 버리겠다고? 내가 내 엄마야.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나를 처음 버린 것처럼 이제 나도 엄마를 버릴 거예요. 엄마는 나를 떠났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어요. 이제는 엄마가 그걸 느낄 차례예요. 엄마는 급히 제 손을 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 나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나도 내가 필요해. 필요해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엄마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고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젊은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 들었어요. 이제 엄마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내 앞에서 사라져줘요. 엄마는 갑자기 절망적인 얼굴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가 나한테 이러면 천벌 받아. 내가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면 벌 받아.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도 엄마가 되어보면 이해할 거야. 아버지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셨지만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두고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더 잘 알겠더군요. 엄마가 자식을 절대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버리고 단 한순간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제 엄마는 나를 이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저에게 엄마는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다시 받아줘. 너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딸아, 제발. 저는 어머니의 그 간청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듣지 않으려 했죠. 저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처음 나를 버린 것처럼 이제 엄마가 아무것도 없이 다시 나가야 해요. 엄마가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내가 엄마를 떠나보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몸을 떨었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죄책감과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는 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수를 한 후 예상했던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게 풀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복수는 했지만 그 복수 뒤에 남은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죠. 모든 걸 되돌려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특히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더더욱요. 그런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미 2번이나 배신당한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제가 복수를 통해 깨달았듯 제 인생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공허함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겠죠. 다행히도 저는 지금 저만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끔찍한 관계를 끊어낸 후 저는 제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다시 희망을 느꼈어요. 딸이 웃을 때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어머니를 버린 건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차이점은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제 삶에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벌써 10년이나 흘렀네요. 저의 딸은 이제 곧 중학생이 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네요. 딸은 무럭무럭 자라고 저는 그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힘을 줍니다. 가끔씩 어머니와의 일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저를 붙잡지 않아요. 저에게는 지금 이 가족이 전부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죠. 제 상처는 남들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끊어낼 수 있는 인연을 끊어냈다는 것에 저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저의 진정한 가족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더 힘이 나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 역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더라도 결국 시간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상처를 안고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저처럼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상처도 결국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상처에서 벗어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치유됐으니까요. 혹시 모르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